만약 길거리에서 누군가 총을 쏠 때 당신이 테니스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중이다. 모든 사람의 꿈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매달리고 열심히 한다면. 나는 챔피언을 얼마나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쓰러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로 정의한다. 레디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더 테니스 7회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레나 윌리엄스의 명언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레딩님, 찬더러님. 안녕하세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더 테니스를 만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찬더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레디, 동남아 순회 공연에 아니죠, 동남아 테니스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레딕입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테니스도 치고 네. 네, 또 지난 주말에 네. 클럽 했었던 예전에 네. 동생들이랑 가평으로 또 테니스 여행을 다녔어요. 그거 매주 테니스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이 테니스 여행. 네. 인생이 테니스 네, 여행이죠? 그래서 또 재밌게 하루 종일 네. 그 진짜 몸이 부서질 정도로 치고 왔습니다. 가평 어디로 가셨죠? 주소는 춘천인데 네. 가평이랑 완전 인접한 아니 근데 아이산 테니스 펜션이라고. 아니 근데 태풍 오지 않았었어요? 지나고 바로 왔죠. 토요일 날. 주말에 네, 딱 지나고. 근데 토요일에 날씨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날 괜찮았어요. 그죠? 네. 재밌었겠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술도 또 먹고 테니스도 한잔하고, 치고. 네, 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펜션이랑 테니스장이 붙어 있었나요? 완전 붙어있진 않고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걸어서. 그래서 코트가 1코트는 위에 있고 2코트는 네. 밑에 있거든요. 네. 총 4면이 있어요. 한 코트에 2면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충분히 칠 수 있겠다. 네. 단식도 치고 복식도 치고. 그 칠 때 밑에 바로 계곡이 있거든요. 물 소리가 쫙 흐르는 소리 들리고 막 경치는 다 산이라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습하더라고요. 산이어서 그런지 네. 약간 사우나 느낌? 네,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좋으셨겠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솔리님은 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밥 먹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리님은 근데 규칙적인- 다양한 운동을 다 잘 하시나 봐요. 수영도 잘하세요? 잘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 근데 하는 그게 거죠. 보니까 막 40분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몇 분 운동했는지. 네네네네. 40분 동안 인간이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도는 건 아니고 또 돌았다가 잠깐 쉬었다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오늘은 아침 수영을 제꼈어요. 주말에 너무 테니스를 많이 치고 너무 빡세게 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영을 1시간 하시나요? 네, 일주일에? 50분. 진짜? 그래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를 다 끊어놔서 월수금 화목토 수업을 다 끊어놔서 이제 일주일에 4번만은 가자. 접영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접배평제 다. 접배평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IM 막 돌고 막 엄청 하거든요. IM 뭐요? 그 혼영영법 같은 건데 이제 접배평자를 IM이라고 하는데 그 한 번씩 다. 네, 접영, 접영 오고 때 평영 이렇게요? 네,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이거를 그거를 막 5바퀴씩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발 하는 날이었는데 사실 제가 오리발 너무 좋아하는데 오리발 하면 빨리 이렇게 가잖아요. 네, 빨리 가고 좋아하는데 그 접배평자를 또 얼마나 시킬지 감이 안 와서 이제 과감하게 제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격증 한번 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활체육 지도자 수영으로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요? 저도 네. 그 테니스를 이번에 해보려고 접수가 6월달에 있었거든요. 생활체육. 네, 생활체육. 네. 제가 하나 갖고 있긴 있어요. 근데 추가 취득을 한번 테니스를 해보려고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미 마감이야.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네,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고. 바로 하자마자 전 몰랐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한 좀 오후에쯤 했나? 근데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마감이야.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등록을 해주게 또 열어놓더라고요. 그것도 놓쳤어. 어머. 그래서 아예 끝나 7월 1일 날인가 3일인가 아마 그 시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겨울에 또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그거 도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거 따면은 코치 그렇죠. 취업이 되잖아요. 코치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협회에서도 그 자격증을 많이 안 주려고 한대요. 회차당 3명 정도인데 그거를 3명도 진짜 선수처럼 치고 근데 보통 그런데 선수들은 필기가 안 된대요.
필기를 어려워. 막 영어 이런 게 어려워하고. 네네네. 근데 선수 아닌 동호인들은 필기는 쉬운데 이제 자세나 아니면은 그런 공빨이나 이런 게 선수처럼 가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두 분 다 필기는 막 거의 만점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고 실기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네. 뭐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전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약간 토요일 날 그 네. 대회가 있었어요. 아, 네. 그거 저거잖아요. KBS. 네, KBS 여기 어, 아레나 네. 제2체육관이 원래 그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멀티체육관이었는데 네, 거기를 그게 맞지. 네, 근데 거기를 이제 테니스로. 네, 테니스장으로 이게 싹 바꿨어요. 아. 그래서 약간 레이버컵처럼 바닥이 검정색이고 핑크색 테두리라서 봤어. 네 진짜 예쁘긴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나가고 싶었는데 거기 그- 가깝잖아요. 맞아요. 등촌. 맞아요. 그래서 88체육관. 네, 네, 맞아요, 88체육관. 맞아요. 988체육관. 988체육관 그쵸? 약간 연식. 아 들켰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픈 초청 경기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참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신청해서 그러니까 뭐 당첨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는데 저 이게 3년 이하 5년 이하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5년 이하 대회로 접수를 해서 이제 랜덤 홍보 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내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고 되게 떨리겠다. 그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처음 만난 파트너분이랑 이제 공을 쳤는데 어쩌 해가지고 우당탕탕 치면서 이제 4등으로 마무리를 한. 몇 드로요? 했어요? 근데 16드로밖에 안 16드로. 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네. 4등이면 대단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아깝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지막 한 게임 준결승에서만 이기면 일본 가는 거였는데. 일본? 네, 그게 이제 1, 2위는 일본 사가에서 그 천연 잔디 아, 코트가 맞아, 맞아. 있는데. 테니스 네. 사가라고 일본 네. 네, 그래서 거기를 거기를 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우승 혜택이었는데 그거를 놓쳤죠. 아쉽게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일본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천연잔디일 천연잔디? 거예요. 아.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좋은 기회. 저희 방송 열심히 해서 저희가 가죠. 뭐. 좋아요. 아니 뭐 그래도 되죠. 뭐. 그래서 끝나기 전에는 네. 제 파트너분이 네. 본인의 와이프님이랑 같이 출전을 하셨는데 이제 찢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선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8강 진출 경기, 그러니까 16강 경기에서 와이프분을 상대로 만난 거야? 만난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전에 그 와이프분이랑 그 남편분께서 둘이 서로 막 내가 먼저 일본에 가겠다. 너는 자비로 와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와이프분은 떨어지셔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겼을 때는 막 와이프분 자비 쓰셔야 될 것 같다. 막 이랬는데 결국 그냥 깔끔하게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는 걸로. 랜덤 저도 예전에 랜덤 더블즈 옛날에 바볼랏 거기서 한 주최하는 거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좀 하면서 호흡을 맞춰간다는 거 그게 약간 그래도 좀 신선하고 맞아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실 대회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대회를 좀 신청하고 싶은데 나갈 대회가 없어. 왜 이렇게 대회가 없는지 모르겠어. 대회 엄청 많은데? 아니, 이지 테니스 대회라고 네. 있었 128도로 올림픽 네네. 공을 하는 거를 제가 하필 출국하는 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게 어려워가지고 막 서버가 터졌나 봐요. 테니스타운 서버가 조금 한 번에 막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있는데 무슨 넥스팜인가? 네네네네. 약하는 네네네. 그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제약회사에서 하는 네, 거를 맞아. 제가 했어요. 저도 하려고 봤는데 대기가 막 70 몇 번인 거예요. 제가 71번째 대기. 안 되는 거죠? 아니 좀 기다려 보시면 빠질 수도 있어요. 71번인데요. 너무 더우면 너무 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요. 그렇습니다. 레딩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휴가를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휴양지에 한번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갔다 왔는데 저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 무슨 마지막 추억이? 날에 네. 강도를 당해가지고. 네. 진짜? 네. 그럼 뭐가? 그러니까 거기 선셋이 되게 유명한 비치가 있잖아요. 그 선셋이 되게 유명한 그 비치에서 이제 석양을 보고 있다가 이제 석양을 다치고 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더니 이제 후레쉬를 확 비치고 저희 가방을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제 가방 안에
막 핸드폰도 2대나 있고 제 거 있고 회사 거 있고 막 이제 뭐 돈 있고 막 이러고 그 가방도 면세점에 새로 산 가방이어서 이걸 뺏길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창 그 클라이밍을 막 열심히 하던 때라서 전완근이 단단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뺏기지 않겠다고 확 낚아챘는데 다시 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랑 막 몸싸움을 엄청 했죠. 주변 사람들. 친구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미 사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다 가버렸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목표 타겟이 됐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이제 주변 막 도와달라고 외치고 막 그랬는데 이 강도가 이제 제가 살짝 넘어진 사이에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이제 못 잡았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막 분해가지고 막 실식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곰곰이 돌이켜 보니 호텔에서 막 곰곰이 돌이켜 보니 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화물칸에 타서 올 뻔했다. 다행이다. 네, 그럴 수도 있었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칼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좀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무리. 아니 저는 말레이시아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다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해변도 너무 좋고. 맞아. 풍경이 좋아. 맞아. 제 아내가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택시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여행 마지막 전날이었어요. 이제 내일 가는데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사진도 다 없어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화해서 왔더니 택시 기사가 갖고 왔어. 호텔로. 맞아. 호텔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 연료랑 그 택시 왕복 그거를 좀 내달라. 그럼 알겠다. 당연히 내야지.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오니까 좀 긴장을 했죠. 네. 많이 부르면 어떡하지? 100링깃이 3만 원이거든요. 네. 25링깃을 부른 거예요. 7,000원을 7,000원인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50링깃을 드렸어요. 잘하셨네요. 15,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되게 소박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 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여행을 망친 거죠. 근데 저도 사실 그 강도 당했을 때 그 다른 말레이시아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네 돈 없냐? 저녁은 먹었냐? 이러면서 막 밥 사주겠다 막 이랬었는데 저희 막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이러고 그 다음 날도 막 괜찮냐고 연락 와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좋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한번 있으면은 좀 그래,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가자. 네, 제가 선물을 사오려고 했는데 선물을 살 게 없어. 맞아, 딱히 막 두리안 혹시 좋아하시나요? 두리안? 두리안 아니 두리안 칩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드릴까 하다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따가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는요 라켓 들고 해외 나갔는데 칠 사람 없어서 호텔 방에서 빈스윙 하시는 분, 테니스 라켓 사려고 알아봤는데 배송비가 라켓보다 더 비싸서 멘붕 오신 분, 테니스 레슨 받으려고 문의했는데 대기 500번 받으시고 멘붕 오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테니스 토크 뭔가요, 솔리님? 네, 이번 주 테니스 토크는요. 얼마 전에 마무리된 캐나다 오픈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9개의 ATP 첫 마스터스 대회 중 하나인 캐나다 오픈은 그랜드슬램인 US 오픈 이전의 신시내티 오픈과 더불어 아메리칸 시리즈 대회 중의 하나인데요. 캐나다 오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 내셔널 뱅크 오픈 프레젠티드 바이 로저스. 이 로저스가 회사더라고요. 네네. 그 로저 페더러가 아니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로저스 컵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명 캐나다 오픈 또는 로저스 오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대회는요. 캐나다의 대표 도시인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이게 참 저는 특이하더라고요. 이 대회는요. 또 윈블던 다음으로 오래된 대회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1881년 7월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남녀 대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남자 대회가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그 반대로 여자 대회는 토론토, 몬트리올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짝수회는 남자 대회가 몬트리올에서 열리고요. 여자 대회는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홀수회는 반대로 남자 대회가 토론토, 여자 대회가 몬트리올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2023년이라 홀스회니까 남자 대회는 토론토에서 열리겠네요. 뉴욕에서 토론토는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니까 US 오픈 직전 대회로는 중요한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캐나다 마스터스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는 누군가요? 네, 남자 선수 중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는요. 바로 체코의 레전드죠. 이반 랜들 선수입니다. 무려 6회를 우승했고요.
빅3 중에서는 라파엘 나달이 5회로 가장 많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조코비치는 4회, 페더러는 2회 우승을 했고요. 앤디 머레이도 3회 우승을 하였네요. 가장 최근 우승한 선수는 스페인의 파블로 까레뇨 부스타 선수입니다. 솔리님, 여자 선수는 누가 가장 많이 우승을 했나요? 네, 그 오픈 시대 이후 여자 선수는 미국의 모니카 셀레스가 4회 우승을 했고요. 크리스 에버트도 4회 우승을 했습니다. 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 세레나 윌리엄스의 3회 우승이 있고요. 시모나 할렙 선수도 3회 우승을 했습니다. 대회 상금 규모는 어떤가요, 레딩님? 네, 상금은요. 남자 단식이 660만 달러, 하나로 하면 한 70억 조금 못 되겠네요. 여자 단식은 278만 달러입니다. 최근 그 논란이 좀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무바달라 시티 오픈 있잖아요. ATP 500 시리즈. 네. 그다음에 WTA 500 시리즈도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댄 에반스가 35만 달러를 받았고 코코 가우프가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해서 12만 달러를 받으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두 분께서는 그 ATP와 WTA 경기에서 남녀의 우승 상금의 차이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죠. 예전에 빌리진 킹 선수가 남녀 선수 상금 격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WTA를 설립했다고 해요. 상금이 동등하지 않으면 출전을 안 하겠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US 오픈을 시초로 남녀 선수 상금 규모가 동등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한 노력으로 예전보다는 격차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무바달라 상금의 차이를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WTA가 지난 6월달에 그 2027년까지 WTA 1000, WTA 500 시리즈의 상금 규모를 남자 대회랑 같게 할 거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 투어와 별도로 개최되는 대회는 2033년까지 동일 상금 규모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ATP랑 WTA랑 이제 주관사가 이제 다르고 하다 보니까 모이는 그런 상금의 양, 자본의 양이 조금 다르니까 일단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사실 이런 스포츠계에서 남녀의 뭐 우승 상금 차이, 그런 뭐 혜택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방송에 제대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녀 선수 상금의 차이가 나는 게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더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이렇게 크게 차이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키리오스를 제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키리오스가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지겹다는 듯한 반응을 내놓아서 좀 인기를 끌었어요.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스포츠는 그런 거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상금을 가지고 따질 거면은 윈블던 얼마 전에 마감한 윈블던 대회 있잖아요. 그 윈블던 대회는 그랜드슬램이기 때문에 남자 상금과 여자 상금이 같잖아요. 근데 남자는 5세트, 그러니까 5세트 중에 세 번째 베스트 오브 5를 하고 여자는 베스트 오브 3를 하는데 그 스비톨리나 아니죠. 본드로소바는 2대0으로 이겼고 조코비치 그러니까 2세트만 한 거죠. 조코비치는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승을 한 알카라즈나 본드로소바랑 같은 상금을 받는다는 건 말은 사실 안 되죠. 알카라즈는 5세트를 했고 본드로소바는 2세트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도 차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얘는 5세트하고 얘는 2세트인데 돈은 같냐 상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좀 이런 식으로 지겹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남자가 한 3세트만 하고 끝나고 여자가 4세트 하고 끝나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팬들은 이런 키리오스의 발언 자체가 조금 더 오히려 더 지겹다. 이런 반응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결승전 경기만 간단히 리뷰를 해볼까요? 그 레딩님은 결승전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 캐나다 오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 오픈 전에 보는 약간 미리 보는 US 오픈, 미리 보는 그랜드슬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신시내티 오픈과 더불어서요. 이번에 캐나다 오픈은 야닉 시너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압도적인 경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가 누구였죠? 호주의 알렉스 드미노 선수였는데요. 이게 알렉스 드미노 선수랑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알렉스 드미노 선수랑 야닉 시너 선수랑 둘이 되게 친합니다. 유소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했던 친구 그 두 선수고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정현 선수가 우승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야닉 시너와 드미노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은요. 그 4세트, 그러니까 4게임을 이기면 한 세트를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좀 일반적인 규칙과 조금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3세트를 이기면 이기는데 야닉 시너가 드미노를 3대 0으로 이겼어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미 그때도 야닉 시너는 스트로크는 거의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능력치의 차이에서 드미노가 시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둘이 랠리를 계속 하면은 시너도 잘 치고 드미노 잘 치면 시너가 조금 더 이제 스트로크 능력이 더 좋은데 점수는 드미노가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침착하게 공을 넘기고 빈 곳을 찌르는 능력은 드미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야닉 시너가 이기게 되었다. 참가랑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2019년에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이죠. 네, 그때 맞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거의 뭐 야닉 시너가 찍어 누르더라고요. 네, 그냥 아예 뭐 드미노는 쫓아다니기 바쁜. 그때 당시에 네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만났죠. 그 드미노 선수는 또 ATP 1000 시리즈 또 첫 파이널 진출이었고요. 맞아요. 근데 경기를 봤는데 뭐 그때와 크게 뭐 다르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1세트는 거의 뭐 계속 주고 받았거든요, 서로. 서로 주고 브레이크도 주고 받고 두 번의 브레이크를 주고 받고요. 그리고 이 야닉 시너가 랠리를 굉장히 길게 계속 잘 끌어가더라고요. 맞아, 일부러 랠리를 길게 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위닝샷은 칠 수 있는데도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하려고. 그 예로 폴 선수죠. 토미 폴. 네, 폴 선수랑 상황전에서 만난 토미 폴. 준결승에서 무려 2세트에 46회 랠리를 했어요. 46회. 맞아. 46회요? 네. 장난 아니었어 진짜. 46회를 해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네, 그걸 보면 계속 이번 경기에 좀 부각되는 게 랠리를 되게 길게 가져가면서 물론 포인트도 딴 적도 있지만 좀 잃은 적도 있는데 좀 이거를 약간 전술처럼 약간 길게 좀 이어가더라고요. 약간 상대의 흐름을 뺏으려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체력도 좀 되는 거, 체력도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지면은 진짜 열받을 거야. 그죠? 랠리 46번 했는데 나 힘들게 따라가서 다 받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멘탈이 나가버리잖아요. 안 해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상대와 집중력과 지구력 싸움을 가져가가지고 걸어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이 선수는 굉장히 스트로크에 자신 있다. 맞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랠리를 계속 길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의 브레이크를 서로 주고받고 마지막에 4대5 드미노 선수의 서브였는데 여기서 이제 시너 선수가 러브 게임으로 또 브레이크를 해요. 그래서 총 3번의 브레이크를 하면서 1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는 거의 뭐 초반에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게 1대1 상황에서 드미노 선수의 서브였는데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드미노 선수는 브레이크를 당해요. 3번의 브레이크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6대1로 2세트는 쉽게 야닉 시너가 가져가면서 ATP 마스터즈 1000 시리즈 첫 우승을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야닉 시너는 ATP 포인트 1000점을 받게 되어서 랭킹을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US 오픈을 이제 하잖아요. US 오픈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랜드슬램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달린다고 봤을 때 특히 야닉 시너도 라이벌인 알카라즈가 US 오픈과 윈블던을 가져가면서 뭐 한 발 아니라 두세 발 정도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야닉 시너도 이번 US 오픈 2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야닉 시너 그러니까 지금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데 신시내티 오픈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랭킹을 4위까지 올릴 수 있는 지금 기회거든요. 1, 2, 3위는 지금 넘사벽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1, 2, 3위, 4위까지 시드를 받기 때문에 4위를 내가 차지하게 되면 어쨌든 알카라즈, 조코비치, 메드베데프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현재 4위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선수가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TP 250에서 250점 우승하면서 250점 추가해서 지금 치치파스가 4위인데 이번 신시내티 오픈에서는 치치파스가 우승을 하든 또는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든 또 시너가 우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시너가 4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너는 그 드로우상에서 대진표에 좀 이점을 받으면서 4강까지는 빅4 그러니까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조코비치를 피하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8위는 지금 간당간당하죠. 나중에 ATP 그렇죠. 파이널 하려면 ATP 랭킹, 네, ATP 파이널이요. 안전하게 4위까지 올려놓으면 야닉 시너는 이제 올해 좀 쉽게 ATP 파이널도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랭킹을 보면요. 홀거룬의 선수가 6위거든요. 루블레프가 7위, 야닉 시너가 8위예요. 네. 이번에 1000점을 추가하면 홀거룬네가 6위고 시너가 7위가 됩니다. 근데 6등이랑 7등이 랭킹 포인트가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거의 뭐 네. 같다고 봐야죠. 뭐. 네네네. 그 다음에 그러네요. 4위까지는 이제 시너가 4위랑 180점 차이가 나거든요. 180점 차이니까 사실은 치치파스를 한 번만 이기면 바로 4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시너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시너가 아쉬웠던 거는 서브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퍼스트 서브가 안 들어갔어요. 퍼스트 서브가 안 들어가니까 그 토미폴이랑 경기를 할 때도 세컨 서브를 계속 토미폴이 공략을 하면서 네. 시너가 조금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 선수와 준결승 경기 봤는데 이 폴 선수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네. 그걸 다 본인이 놓치고 포핸드가 이 두 선수가 브레이크를 계속 많이 주고받았는데 다 포핸드 에러가 많았어요. 네트에 꽂는 아니면 나가는. 근데 마지막 경기가 끝났을 때도 이제 5대 4였죠. 4대 5의 상황에서 토미폴이 서브였는데 듀스에서 포핸드 에러에서 어드밴티지를 내주고 네네. 거기서 또 포핸드 또 실수가 나와서 이 경기를 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토미폴이 이 실력이 능력 있는 선수예요. 네, 있어서 올라온 건 맞는데 왜냐면 8강전에서 알카라즈를 잡고 올라갔거든요. 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슈가 됐죠. 네. 근데 이 좀 중요한 순간에 이제 기회를 가져가지 못하는 아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은 한 방이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한 방.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경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토미폴이 에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시너가 공을 세게 쳐서 그런 건 아닌가. 시너의 공이 스핀이 많이 먹거나 좀 길게 들어와서 토미폴한테 어려운 공을 줘서 그런 건 아닌가. 알카라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토미폴이랑 결과를 봤는데 사실은 토미폴 전에 16강전에서도 알카라즈가 삐끗했거든요. 그렇죠. 한 세트를 내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네, 맞아요. 사실 후르카츠가 매치 포인트까지도 잡았었는데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해서 알카라즈에게 승리를 내줬는데 알카라즈도 이제 겨우 신승이죠. 겨우겨우 힘들게 이겼지만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포효를 했는데 8강전에서 역시 토미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솔리님 오프닝 했을 때 네네. 세레나 윌리엄스 명언을 쓴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챔피언이 얼마나 승리하느냐보다 쓰러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로 정의한다. 과연 알카라즈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토미폴이랑 1세트 마지막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더블 폴트로 세트를 내줬거든요. 근데 사실 알카라즈 더블 폴트 하는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코비치랑 있을 때도 더블 폴트에서 세트 내준 적이 있었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라켓을 집어 던집니다. 땅바닥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신시내티 오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신시내티 오픈은 랭커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볼거리가 좀 많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조코비치도 참여를 하고요. 이제 그게 US 오픈 바로 직전 대회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미국에서 펼쳐지고요. 그래서 서던 웨스턴 오픈이라고 하나요? 웨스턴 서던, 웨스턴 앤 서던 오픈. ATP 1000 대회인데 이 대회가 정말 이슈가 많이 될 것 같다. 다음 주 녹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더 테니스 1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